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무시선법 오늘 중간에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여 마치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다. 소 길들인다는 것은 소는 마음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보면 도심을 상하게 된다. 잠깐이라도 이 마음을 법에 맞게 챙기지 못하면, 그 서원에 맞게, 신심에 맞게, 어떤 도에 맞게 챙기지 못하면, 그 고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잣대랄까요? 법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법의 대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새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도심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서원의 고삐 또는 신심의 고삐 또는 법의 고삐에 딱 거기에 묶어야 합니다. 그거 고삐를 놔버리면 어느새 서원은 욕심, 욕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신심은 불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법은 비법으로, 마구니가 딱 자리를 차지해서 도심을 상하게 된다. 무엇이 쉽겠어요? 무엇이 쉬워? 어떤 것이 잘 돼? 서원과 욕망, 신심과 불신, 법과 어떤 것은 여러분들 어디가 더 친해?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삐예요. 고삐. 이 고삐를 아까 탁, 그래서 신심과 서원으로 이게 탁 잡아야 해. 코를 탁 먼저 뚫어야 해. 아픈데요?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더니 감기 걸릴 것 같더래야. 내가 진짜 부처를 이루어서 영생 내 행복자가 되겠다. 정말 대종사님과 같은 나도 큰 그런 도인이 돼서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고 철저하게 내 대종사님 포부와 경륜을 내가 받들어드리는 그런 알뜰한 제자가 되어서 한번 대종사님과 손을 맞잡고 한번 가보겠다 말이지. 이런 사람이라면 먼저 이 고삐를 먼저 확 코를 뚫어서 딱 고삐에 잡혀야 해, 본인이. 근데 싫어요. 이게 싫대. 어떤 사람이 특히 그거 싫다고 그러냐? 욕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불신이 많은 사람, 이 마 중에 많은 특히 이 에고의 에고, 아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기심,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 고삐를 안 잡으려고 그래. 힘들다고. 괴롭거든. 괴로워. 그리고 특히 이 고삐는 여기에 근간한 어떻게 보면 유무념이에요. 유무념이에요. 유무념의 고삐를 탁 잡으셔야 해. 사람이 챙기는 유념이 있다. 유무념이 있다.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횟수를 거듭 반복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이쪽이 훨씬 세력이 세다가 이쪽이 세력이 세지게 돼요. 나중에는 야가 힘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소가 넘어가서 야가 이겨먹지. 그래 나중에는 야가 힘을 타고 야가 가끔 힘 좀 쓰다가 나중에 야가 힘을 지리멸렬 돼버려요. 야가. 왜? 이게 훨씬 재밌거든. 이 서원의 재미가 얼마나 진진한데. 아까 유무념 할 때도 고삐를 챙길 때도 딱 서원 대조하면 애지간한 경계는 넘어가 버려. 서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신심으로 이번에 지금 새 종법사님께서 신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깨달음도 신심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의도도 신심으로 들어간다. 정성도 신심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신이 성으로 신분의성에서 신성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그리고 이 법. 그래서 이 재미가 진진해요. 진진해. 이 법이 사냐? 여기는 주로 이제 마음이죠. 여기는 육신이에요, 육신. 마는. 육신이 이게 먹냐, 마음이 이게 먹냐. 응? 그래서 점점 이쪽에다가 이 고삐를 잡고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법이가 향상되면서 마음의 어떤 업력은 가벼워지면서 지혜는 밝아지면서 기쁨은 진정한 법열의 세계는 깊어지고 좋아져요. 여기는 서서히 힘을 잃어. 그러니까 중생은 이쪽이 강력하고 이쪽이 같이 맞배기지, 가끔 맞배기. 예? 그러면 좋겠다, 야. 그러면 좋겠다. 그러나 이쪽 사람은, 야, 여태 참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말이지.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제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예,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집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끝까지 싸우는 정신. 아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은 먹었어요. 외부 재생명리에 끝까지 싸우는 뭐요? 정이라고 그랬지. 그 정이 뭐요? 서원과 신심이라고 그랬어 내가. 서원과 신심이 있어야 싸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반갑다고 바로 따라가 버리지. 어? 외부 경계가 오면 그냥 누가 조금만 꼬셔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여기까지가 이제 끝까지 싸우는 정신의 집심. 여기서 이제 집자는 무슨 집자죠? 이게 탁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탁 잡아. 그러니까 마음이 그동안에 아까 이 소라고 합시다. 이놈의 소가 마음이라고 그랬지. 이놈의 소가 지 마음대로 막 논밭이고 뭐시고 그냥 막 과일 바지고 막 떠나다녀 버려 그냥. 근데 이것을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콱 잡았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게 집심이야. 탁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잡았어. 콧뚜레를 뚫었다는 건 뭐예요? 스승의 법에, 진리의 법에 탁 신심을 냈다. 서원을 세웠다 그 소리야. 그래서 거기에 탁 한 거예요. 이게 집심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이 마음을 딱 어디다? 법에다, 서원에다, 신심에다가 이 돌아다니는 마음을 여기다 묶고 여기다 갖다 들이대 다. 이게 집심이에요. 집심.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마음이 주로 뭐예요? 망념, 잡념, 온갖 욕망, 과거의 습관, 자행자지, 이것이로 했던 것을 법에 딱 묶는 거예요. 법에. 이 먼저 마음을 정해야겠지. 신심은 정이라고 그랬죠. 정. 신은 정하는 원동력이다. 여기다 마음을 딱 먼저 정해서 딱 잡아야 해. 이게. 여기에 막 온갖 어지러운 마음. 이게 천념만념이죠. 천념만념을 먼저 이 법에다 딱 일념으로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서히 이것이 차차 조숙이 돼야. 쉽게 말해서 막 온갖 논밭 해치고 된 소가 서서히 말을 듣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요것이 참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법의 등급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법의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가요. 행복감이 늘 올라가요. 행복감이.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힘, 수양, 연구, 치사력이 올라가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영적인 그런 그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져요.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어져.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고삐로 묶어야지 내 안에 묶여있는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될란가? 법에 묶으면 그건 자유라는 것이 뒤에 선물로 와. 근데 마에 묶이면 구속만 와. 고통만 오고. 요 차이가 있어요. 법에 내 마음을 묶어야 해요. 그러면 거기다는 그래서 옛날 본문에 아사법생이란 말이 있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법을 살려라. 여기서 아는 뭐겠어요? 아는 뭐겠어? 중생심을 말해. 중생의 나. 온갖 습관의 나, 욕망의 나, 그 작은 나, 속아버린 나, 그 나를 죽여라. 그리고 법을 살려라. 그러면 아생법생이라 그랬어. 아생법생이다. 나도 살고 법도 산다. 나도 살고 법도 산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돼요? 법은 뭔 놈의 법이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에? 법은 막 가끔 기분 좋을 때 ARS 한 번씩 눌러주면 되지 뭘. 에? 착한 마음 났을 때 한 번씩 돈 좀 내고 시사 좀 해보면 되지 뭐. 마음 한번 났을 때 법회 한번 와보고 그러면 되지. 에? 그게 아니라 작은 나, 욕심의 나를 죽였을 때, 죽인다는 것은 나를 놨다 그 말이겠죠. 그 나를 놔버렸을 때 법이 살아난다. 그리고 법을 살려라.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산다. 마찬가지로 요 집심이라는 것에도 온갖 이 아상들, 나라는 에고, 악연, 아치, 아만, 온갖 아상, 이것을 넘어서서 법에다 탁 질박는 거예요. 법에다. 그래서 온갖 번뇌망상을 법에다 딱 질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한 여기서 질박을 때 사실은 그냥 대중성 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요. 제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그럼 법은 뭐냐 말이죠. 법은 뭐예요? 성품이 법인 거예요. 성즉법이라 그래. 심즉불이라 그러고. 성품을 다 들은다. 그러면 뭔 이야기예요? 먼저 성품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성품 자리에 딱 마음을 내가 그 성품 자리에 갖다 들이대지. 거기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복잡한데 그냥 마음 비워보자. 이건 막 1단계 단계로 대중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의 깊은 뜻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데 그 성품 자리를 공부해서 그 성품 자리에 갖다가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갖다가 대입하는 거, 그것이 집심이다 말이죠. 그것이. 우리 연불법 할 때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연불하다 보니까 성품 자리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성품 자리에다 그대로 그 자리에 관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연불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집심도 사실은 아직 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성품 자리가 뭔가를 즉 견성을 해서 제가 말했죠. 성은 뭐예요? 성은 또 내가 아까 견이라고 그랬죠. 견. 이 보는 것이 성이라니까.
이 아는 것이 성이요. 이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듣고 알고 보고 이거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이 성이요. 이것이 체가 돼서 해야 한다 이 말.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외부 대상이지. 외부 대상에 막 정신없이 매몰된 나를 이 안에 참나 자리에다가 딱 들이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도 온갖 외부 경계를 대할지라도 그죠? 끝까지 싸우는 정신. 그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좋은 사람들이죠. 일명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순한 사람들 끝까지 안 싸워요. 착해가지고. 아이 그냥 싸우다 마라. 워낙 착해. 그죠? 제가 지금 뭔 말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응? 그때는 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경계에 와서 그 싸우는 정신을 끝까지 아주 마치 고집스럽게 표독스럽게 그냥 강력한 그런 집념으로 나가줘야지 되지. 그때는 착하게 그냥 드물드물 해서는 그 사람은 꼭 주의만 맴도는 사람. 이 성품 주의만 맴돌아. 성품자를 툭 치고 들어가지를 못해. 선을 해도 겨우 나는 오늘 안 졸았대. 그러고 만족하고 있고. 어? 나는 오늘 선에 나왔네. 허리를 폈네. 호흡이 조금 내려갔네. 오늘 안 졸았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해? 선은 뭐예요? 자선할 때? 아니 그 마음자리에 지급해 들어가야 선이지. 형식 때웠다고 선이요? 형식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 때워, 성식.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졸음이 와도 싸우고, 끝까지 내가 다리가 아파도 싸우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아요, 이게. 좀 독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착한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계속 자는 것이 착한 거요? 아닌 것 같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착한 거요? 그것이 원만한 사람, 유한 사람인가? 그래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것이요. 한다고 목표 잡은 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 끝까지 싸우는 정신. 끝까지 싸우는 정신. 끝까지 싸우는 정신. 좀 싸우다 마는 정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다. 왜 이게 가능해요? 내 본래 정신이 가면 그 자리는 내 자리에 반드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약하다면 끝까지 싸우려다가 그냥 다 병나버리고 다 그냥 어떻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 그 자리에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가다 보면 반드시 가게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 다음 읽으시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여기가 무슨 공부냐? 여기가 이제 생략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다 자세히 쓰자고써. 관심이다. 요걸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관자를. 이 볼관자예요. 볼관자. 볼관자.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관자는 무슨 거냐면 그냥 이렇게 외부 대상을 보는 또는 그냥 마음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이 지금 보이는 대상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자체, 보는 주체, 이것이 이 마음이 들어서 외부 경계에
내가 끌려가는 마음들을 보는 것, 이게 관심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마음이 온갖 요동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라. 그러니까 분별을 대체하는 관심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의 참마음이 분별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로 관심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뭐였다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래야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습관대로 해나가고. 그게 아니라 뭐 할 때다? 뭐 할 때다? 무슨 공부요? 공부는? 수학 공부요? 영어 공부요? 네. 마음 챙기는 공부. 마음 챙기는 공부. 마음 공부를 말해. 마음 공부. 즉 달리 말하면 사막 공부를 말해. 사막 공부. 마음 공부요. 사막 공부의 공부 앞에는 공부란 말 앞에는 마음이란 말고 사막 공부다 이 말이에요. 사막 공부. 자, 공부란 말이 있는데 공부는 순간마다 경계마다 순간마다 공부 찬스, 공부마다 경계마다 공부거리. 이게 누구 법문인지 아세요? 네, 우리 좌산 상사님의 법문이에요. 제가 이 법문 받들고 야, 참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농짜개랑 막 시트지로 칼라로 해갖고 다 붙여놨는데 내가 이거 옛날에. 네? 따라서 해봐요.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한 번 더.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예, 순간마다 마음 놔버리고 경계마다 뒤죽박죽. 그게 아니라 순간마다 공부 찬스다. 사실은 그 순간이 뭐죠? 우리 일상숭례법은 그의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이 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공부하면 뭐요? 저녁에 일기 쓰면서 오늘 이랬다, 다음에 잘해야겠다.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 경계에서 그 순간에 챙기는 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밥 먹자마자 설거지 하는 게 제일 물값이 내낀단 말이에요. 설거지 며칠 있다가 설거지 하려니까 어때요? 다 눌어 붙어버렸는데 말라갖고. 그냥 성질 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와 같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는 그 경계를 최대한 빨리 마음 공부를 챙겨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줘라. 법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쑥스러운 게 미안하니까. 나중에 언젠가 해야지. 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빨리 해라. 일 처리도 마찬가지다. 일 처리도 가능하면 미리미리 해라. 공지할 때. 저는 달력을 1년 전에 공지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1년 전에 내년 11월 말에 당신은 솔선료로 몇 조 갖고 강연합니다.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리잖아. 성질이 급하지. 응? 그러면 늦게 알려주면 좋은 게 뭐 있어? 응? 빨리 알려줘갖고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미국 같은 데 비행기가 3년 전에, 2년 전에 예약해요. 비행기표를. 그래서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그 순간에 뭐하다? 공부 찬스다. 그리고 그 경계 따라 있어질 때마다 그 경계가 바로 공부거리다. 공부거리다. 그리고 공부방이 어디다? 곳곳이 공부방이다. 곳곳이.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기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상시 훈련을 서로 도와주는데 이 상시에서도 상시 응용주의 사항과
교당 뉘앙시 주의사항이 있다. 즉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자력이다. 교당 뉘앙시는 타력이다 그랬어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기는 상시를 도와주고 상시는 다시 정기에 도움을 주지만 이 상시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교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밖에 안 온다. 많이 온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조금밖에 안 온다. 사실은. 그죠? 이 타력을 입어서 결국은 상시 자력으로 상시 응용기 사항을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쓰지 않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시 응용기 사항에도 1조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는 것. 이것이 무시선이에요. 무시선법 지가 해오고 있지만 상시 응용주의 사항 1조가 바로 무시선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자는 거다, 이게.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피하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라고 그랬죠. 염두. 염두는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이 그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염두. 생각염자 머리 두자나. 첫 생각. 경계가 오면 공부할 때다 하는 첫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이게 뭐예요? 방심하지 말고 무념하지 말고 즉 유념해라 그 말이에요. 첫 생각이 그거다. 따라서요. 공부할 때 언제라고? 언제라고? 경계를 대할 때. 경계를 대할 때가 바로 공부할 때다. 사실은 경계가 버거운 경계, 미운 경계, 싫은 경계도 있지만 더 들어가면 경계는 사은님이요. 더 들어가서는 내 마음의 나타남이 다 경계예요. 그래서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 어디에 끌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가 어디에 끌린다고? 미술품 보면 끌려. 작품 보면.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딱 경계 따라 끌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요? 대중 잡아라. 야, 이거 참 원불교에서 쓰는 희한한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이 대중만 잡아가라. 이게 표준을 잡아가라 그 소리예요. 기준을 잡아가라 그 소리예요. 마음 공부의 기준을 잡아라. 표준을 잡아라. 즉 마음을 유념으로 챙기는 것을 잡아라 그 소리예요. 이게 대중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특이한 용어죠 사실은. 예. 쉽게 말해서 지금 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외부 경계에 끌렸어. 즉 대상에 끌렸어. 그러면 아 끌렸구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선할 때도 똑같습니다. 선할 때도 뭔 생각이 일어났어. 아무리 좋은 생각도 뭐라고 그랬어요? 망념이다 그랬어. 아 그냥 이 생각이 났구나 하면 돼. 쉽게 말해서 먼저 알아채면 된다면 따라서 해봐요. 알아챈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채라. 내가 지금 끌렸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채면 뭐예요? 스탑. 이제. 아, 끌렸구나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끌렸구나 하고 알면 어떻게 돼요? 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책이 돼요. 그 신기해 우리 마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에 왔을 때 막 경계 타고 막 계속 가거든. 화난 마음 또는 뭐 끌린 마음에. 근데 하면서도 끌려가기도 해요. 학생이 내일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아 게임이 너무 재밌네. 하는 것은 뭐예요? 끌려가면서 알지만 또 끌려가요. 그러나 1차
그게 유념이거든요. 아,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끌려가는 것. 끌려가는 걸 먼저 멈춰야 해. 그래서 알고 멈추는 거죠. 알고 멈춘다. 근데 여기서 많이 속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원래 공원정을 가진 본래 나는 심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몇 번 끌려보면 어떻게 자기 합리화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학하거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규정 짓더라고. 그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한 마음인데. 자, 이 사람이 3년 동안 아침에 9시에 일어났어. 근데 그 다음날 한 마음 먹으면 7시에, 6시에, 5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설사 3년 동안 습관이 들었어도 한 마음 딱 챙기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갈라 하겠지. 그러나 마음은 유무를 초월해 있고 습관과 업력도 넘어서는 게 마음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감정, 습관, 아상, 애고, 업력까지도 넘어서는 것이 서원이고 기도고 신심인 거예요. 대단해. 더 넘어서는 것은 우리 본래 성품짜리예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상시응유자 할 때 자기라는 생각도 넘어서고 감정도 넘어서고 자의식도 넘어서고 애고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업력까지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서원과 신심이요 기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것도 더 들어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본래 텅 빈 입정처자리 성품자리가 있다. 자성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자성자리 또는 서원과 신심이나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업력은 노름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살고 또는 자기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또는 감정과 자기라는 생각에 묶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과감히 심지는 원래 그런 것이 없는 자리를 믿고 해나갈 때 과연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을 때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선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아.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마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너와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된 것이니라. 여기 설명이 뭐냐? 무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무심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할 때가 결과이면서 능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가 무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법에 길들이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차차 조숙되고 서서히 익어가서 서서히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늘어난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 그러다가 서서히 내가 주인이 돼서, 그죠? 내 마음이, 내 참마음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운용해 쓰는 건수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봐. 내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테스팅하는 거죠. 자,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라.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아직 미숙한 거다. 동하지 아니하면 아하, 도심이 지금 익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법강 항마이에서 법과 마가 싸웁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데요. 이때 아까 신심과 서원이 되게 중요하고 스승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잘 속 깊은 공부를 해야 해요. 누가 나한테 자료를 보내줬어.
무슨 자료냐? 이 3D로 옛날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 번데기가 한 뭐 10며칠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어? 모기, 파리, 잠자리, 뭐 나비 이런 것들이. 근데 3D로 이제 옛날에는 중간중간 막 칼로 째가지고 봐야 어디까지 지금 변화가 되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6도 사생에서 테란 스파에서 화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몰랐었어. 찢어봐야 알았어. 근데 지금은 3D로 다 봐버려. 그랬더니 겉에는 그대로 애벌레야. 겉에는. 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져. 이게 무식 공부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내 안에서 속 깊은 공부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놀아. 그런데 이 안에서 얼마나 아까 외부 경계 대상에 끄달리는 내 마음으로 사느냐? 그 외부 경계를 내 참마음이 진공의 체를 삼아서 그걸 응용해서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세간이 갈수록 이게 귀신도 모르는 적공이라. 귀신도 모르는 적공이야. 하다 보니까 이 안에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껍질만 딱 갈라져서 촥 뭐가 돼? 능심의 불보살이 되더라 이 말이야. 능심에 훨훨 마음의 자유로 날아다니는 불보살이 되더라. 근데 번데기에서 골아버린 사람들이 많아. 어? 번데기에서 그냥 형식만 채우고 있고, 교당은 나오고 뭐 한 것 같은데 막상 속 깊은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법과 마가 싸우는 때마다 계속 이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법과 마에서 많이 싸워야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천만 방편의 능력이 생기면서 엄청난 마음에 탄탄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경계도 처음 만난 경계는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경계를 맞이해 보세요. 근데 그 두 번째 경계가 애지간하면 수월하는데 첫 번째 경계를 잘 공부로 처리한 사람은 두 번째 경계가 훨씬 수월해요. 그러듯이 이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올 때마다 우리가 처음은 어색하고 뭐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은 너무너무나 황당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외부 경계는 얼마든지 별로면 경계가 천만 경계가 있고 내 안에서도 온갖 능선능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저 사람도 온갖 능선능악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내가 본래 능선능악이 없는 즉 무선무악한 이 마음의 실체가 그 능선능악한 마음을 딱 바라볼 수 있어야 해. 이게 무신공부예요. 이해가 돼요? 끌려가지 않거든. 쉽게 말해 경계를 대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대하기 전에 정시 공부는 동시 공부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마치 대나무 마디같이 뚝뚝 크는 것은 실제로는 경계 속에서 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에서 내가 도심이 익었냐 안 익었냐는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힘이 쌓였냐 안 쌓였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애기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어이, 쪼끄는 놈이. 그러고 만단 말이야. 근데 내가 평상시 별로 좋아했던 사람이나 안 좋아했던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했어. 그럼 어때요? 허허, 그렇게 돼요? 음미, 그럴 수 있어? 막 볼볼볼 복작복작복작 하죠. 내가 마음의 그릇이 적고 법에 힘이 없으면 똑같은 경계가 오더라도 다르다니까.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여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마라. 참 그 업력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유념을 하실 때 진짜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유념이 그냥 오토가 되도록까지 가야 해요. 오토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횟수로도 참
뭐 몇 번 해갖고는 안 될 겁니다. 몇십 번 해갖고도 안 될 겁니다. 몇백 번, 더 나아가서는 몇천 번, 때로는 만 번까지 가야 그것이 바뀔 겁니다. 보통 그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이런 것은 약 10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00일 정도면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의지로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신앙을 한 사람은 서원의 힘이나 신심의 힘으로 오면 그것 한 달도 안 걸릴걸요? 사실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서원의 근간에서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으면 그거 습관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하지 아니한다여 쉽게 방심하지는 마라. 왜? 그 안에 그 길들였던 그게 하루아침에 뽑아져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진짜는 노와도 동하지 아니하여 참으로 길이 잘 든 거라고 그랬어. 노와도 동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외부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내가 중심축이 이 참 마음이 탁 잡아서 이것이 체가 되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자동으로 동하지 않도록 길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경계에 끌리는 마음을 아까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봐라. 그러다면 그 무심의 경지가 상당히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을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온갖 이렇게 조그만 암자를 지어주고 다 공양을 해줬어. 이 신심 있는 불자가. 그래갖고 큰 도인 되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밥도 넣어주고 그냥 책 넣어주고 그냥 얼마나 다 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뭐 한 5년인가 10년인가를 해주고 공부가 얼마나 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딸을 저녁에 네가 화장 좀 하고 가서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했냐? 공부를 진짜 잘한 거야. 막 이래 안 된다고 막 딸이 건든 게. 그래서 그 경계를 잘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가서 보고를 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시킨 대로 제가 그 스님을 한번 유혹을 했더니 끔찍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버렸습니다 스님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거 잘 들으세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능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기는 내가 공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공이 나를 보는 거예요. 쉽게 내가 구분해 드립니다. 내가 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심은 공이 진짜 이게 나거든. 공이 나를 쫙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 대상의 마음을 뺏긴 건 무심도 아니지. 그러나 사실은 그 쫓아버린 그 어른은 뭐냐? 아직 여기까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아직 쉽게 말해서 왔냐? 그래 하면서 맞은 척 하면서 얼마든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해야 하는데 말도 않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디 그랬다면 툭 터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경지가 못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무심까지만 가도 사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 무심까지만 가도 내가 이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실체 자체가 온갖 경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다르다. 몇 가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